저는 이런 말씀을 조금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4시간 정도 남았는데 저는 무조건 이번 달, 그러니까 뭐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무조건 75 BP 이상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75 BP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75를 올리지 못하면 다음 달에 혹여 물가가 살짝 뭐 0.1이나 0.2%라도 잡힌다라고 하면 페드는 다음 달에 못 올립니다. 못 올리면 더 나은 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시장이 충격을 왜 받느냐? 자,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 정책을 쓰면서 정상적으로 이 시장이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 정책을 쓰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고 과열된 시장이 쿨다운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살짝의 경기 하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기 하강이 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충격이 왜 왔죠? 자,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자, 소위 얘기해서 병이 든 몸인데, 그렇죠? 주사를 투입했는데 전혀 약발이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 근본적으로 긴축에 대한 이런 약의 투여, 거기로 인한 시장의 하락,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절차대로 가는 건데, 지금은 뭡니까? 이런 정책들의 약발이 안 먹어요. 근데 물가는 더 오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충격으로 지금 지수가 하락 중이다. 이거는 사실은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강조드린 내용이 있었죠. 시장은 충격을 받아야 되고 시장은 하락을 해야 되며 실업률은 높아야 된다. 경기는 안 좋아져야 된다. 경기는 하강 국면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물가가 잡힌다. 이게 선순환 구조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절차대로 가는 것인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다. 물론 페드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나 후행적일 수밖에 없어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렇습니다. 뭐 조그만한 동네 가게를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후행적인 지표를 보고 후행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자, 지금은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다. 제가 여기 PPT 보시면 오판이 남긴 참패라고 일단 타이틀을 좀 적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타이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파월 그리고 옐런의 발언을 우리 한번 복기를 해보죠. 파월은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컨트롤 가능하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외치고 있고, 자, 옐런 같은 경우에는 자, 노동시장의 침체 없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소개를 드렸었죠. 이거는 저는 완벽한 오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경제학적 이론을 그네들이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는 시장에 굉장히 솔직한 답변을 내놔야 된다. 경기는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수행할 것이다 라는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오거든요. 자, 저는 7월에 0.75%를 올릴 것이다 라고 5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 0.5%를 올리기 시작한 때부터 어떻게 됐죠? 시장은 하락을 하지 않고 급등을 했습니다. 전혀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약발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실은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아, 더 강력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이것은 잡히지 않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혀 약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그런데 물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6월 달과 7월 달과 8월 달을 일단 예상을 해보죠. 제가 주말 특강에 굉장히 강조를 드린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잡힌다. 이건 잡힙니다, 여러분. 왜냐?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잡혀요. 근데 문제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심각하니까 바이든이 어떻습니까? 사우디로 날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사우디를 가봤자 공급이 그렇게 많이 풀릴까라는 데에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달 내일입니다. 내일 무조건 75를 올리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저는 봐요. 시장에 충격을 줄 기회는 더 이상 없다. 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금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자,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는 일단은 하강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 제일 안 좋은 상황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많이 들어보셨던 S의 공포. 자, 스태그 인플레이션입니다. 경기는 하강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 미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은요. 자, 일단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라고 쳐도 자, 수요 측면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써야 된다. 지금은 써야 됩니다. 이제 써야 돼요. 너무 늦었습니다. 자, 코로나가 지금 조금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보복 소비가 미국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 자, 주거비가 굉장히 문제였는데 지금 맨하탄에 지금 월세 평균이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뜬 걸 저도 봤는데요. 맨하탄의 월세가 600만 원이 넘습니다. 하나로. 자, 주거비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이 되면서 소비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유가는 그 상태 그대로 있고요. 자, 떨어질 요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차치하더라도 이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자, 그러려면 연준은 카드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일단 정책적으로 쓸 카드는 다 썼어요. 그러면 그 정책을 더 임팩트 있게 시장에 때려야 된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일단은 QT에 대한 얘기도 아마 나올 것 같고, 자, 가장 직접적으로 때릴 수 있는 것은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0.75% 이상. 바로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부터 강력하게 실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물가가 잡힌다. 자, 제가 경기 사이클을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경기 사이클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뭐 많이 보셨을 건데 경기는 항상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 지금 여기니까요. 화랑을 겪고요. 고점에서 경기 하강이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강이 더 심해지면 침체를 겪고 침체를 겪으면서 다시 리커버리, 회복기를 갖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이고요. 이거에 대해서의 반론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200년 넘게 데이터로서 증명된 이론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이겁니다. 제가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좀 그려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죠. 지금 계속적으로 한 1년여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욕심이에요. 저는 이거 욕심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기 사이클에 역행하는 건요, 화를 부릅니다. 그 화가 뭐냐? 저는 스태그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건 없다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침체를 겪지 않더라도 얼마간의 경기 하강 꼭 필요하다. 왜냐? 이게 안 되면 스태그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하나의 그런 사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일은 무조건 0.75% 이상 올려야 된다. 그리고 올릴 것이다 라고 제가 좀 확신을 하고 있고, 자, 저번 주에 월요일이었나요? 월요일 날 기대 인플레이션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조금 마쳤는데, 그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화요일 날 제가 라이브로 해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을 거라고 일단은 좀 보이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좀 짧게 해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사실은 기대 인플레이션이요, 우리 금융 위기죠. 이 회색이 금융 위기입니다. 금융 위기 전 수준보다 더 지금 높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위험한 게 뭐냐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의역을 사실은 이거를 제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expected죠. 이 기대가 아니라 예상 인플레이션이라고 사실은 좀 의역을 해야 되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고 하더라고요. 예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다음 달 어떻게 예상할 것이냐. 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처럼 간다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다음 달에 어떤 물건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자, 내가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물건을 안 내놓습니다. 왜? 다음 달에 물건을 내놓으면 내가 물건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공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정말 무서운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잡아드린 것 중에, 월요일날 키워드 잡아드린 것 중에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체크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심도 높게 하셔야 된다. 자, 오늘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것과, 경기 순환 사이클에 역행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줘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뭐다? 정책들이 시장에 충격을 준 게 절대 아닙니다. 정책이 안 먹혀 들어가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다. 그래서 경기 하강은 굉장히 필요한 요소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요소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조금 이따 국내 시장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